한적한 시골에서 이웃사촌으로 만나 10년째 함께하는 예담촌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변함없는 맛으로 사랑받으며 3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가는 강원도의 백년가게 소개합니다. 그 옛날 멋쟁이들의 단골 가게였던 의상실이 동네 사랑방으로 변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여름하면 이제 6, 7, 8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6월 시작되자마자 여름이 네.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온이 30도 이상 오른 날이 지금 계속되면서 네. 굉장히 지금 더위에 쩔쩔매는 너무 더웠어요, 주말에. 분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저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여름 정말 폭염에도 함께 이제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수농장에도 비상이 걸렸죠. 네. 과수 화상병이 찾아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축구장 100개 면적의 사과밭에 과수 확산병이 발생을 했는데 네. 과수 화상병이 이게 한 번 걸리면 뿌리째 뽑아서 묻어야 되기 네. 때문에 농심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약이 없어요, 약이.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충북에서도 충주 쪽에 집중이 되면서 네. 많은 농심을 정말 그야말로 애태우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에서는 종합대책 수립 추진단을 꾸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확산이 빨리 좀 멈춰지기를 바라고요. 또 농가에게도 실질적인 대책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올여름 뭐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폭염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장마, 태풍 소식도 좀 있어서요. 남았네요, 이제. 이래저래 올여름에 좀 대비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날씨가 궁금해지는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자, 네. 여름이라 수진 씨도 왠지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충북 지역에선 단양과 영동에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열기가 이어지면서 더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는데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선선한 편입니다. 제천과 괴산이 19도 가리키고 있고요. 보은은 20도, 영동도 20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차츰 햇살이 쏟아지면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32도에서 34도를 웃돌아 덥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오전까지는 나쁨 단계에 예상됩니다. 이번 주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목요일부터 차츰 흐려지다가 충북 지역에는 주 후반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소독제를 차량 내부에 두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손 소독제의 주성분인 알코올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고온에 오래 두게 되면은 용기가 부풀어 올라 터질 수 있으니까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 돼버렸죠. 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 얘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이 속도는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금 빠른 추세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한 5, 6년 뒤면은 인구의 20%가 고령자에 해당하는 초고령화 시대가 찾아올 거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보면 5명 중에 1명은 그렇죠, 20%. 네, 20%니까 아. 노인이란 얘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60세까지 일한다 치면 일해서 그냥 뒤에 이제 편안하게 또 네. 노후를 좀 즐기시다가 이렇게 여생을 하시곤 하셨는데 네네.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해야 돼요. 그니까요. 60년 벌어서 30년, 40년 뒤에까지도 이제 먹고 살 것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수명도 늘어나고 퇴직도 빨라지면서 네네. 늘어난 그 30년, 요거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자 화두인데 네네. 이거 어르신들만 하는 걱정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벌써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맞아요. 면인데요. 네. 자, 100세 시대 자신의 노후를 10년 일찍부터 생각하고 일찍부터 준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고 하죠. 여기 한적한 시골에서 이웃사촌으로 만나 10년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즐겁게 지금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조금 이제 배워가면서 살고 있어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있는 예담촌 사람들. 함께 만나보시죠. 고즈넉한 자연 속 초록의 싱그러움이 감싸고 있는 전원주택. 10년 전 논이었던 이 땅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보자는 주동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걸 이제 배우고 싶어서 처음에 조성을 한 거고, 사진작가협회에 있으면서 불교사진회를 제가 지금 많이 이제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청주에 그 불교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 네 분한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딱 보니까 굉장히 이게 포근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단번에 그냥 승낙을 해버렸죠.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네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도시 생활을 접고 들어와서 일군 노년의 보금자리. 자연을 벗삼아 살아선지 부부들의 모습이 참 평온해 보입니다. 예담촌 오시기 전에 원래 사모님들끼리 아시는 사이였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막내인데 굉장히 그 형님으로서 이렇게 아끼는 동생처럼 많이 챙겨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먼저 이렇게 아주 앞장서셔가지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거든요. 저는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상차림 같은 거를 여러 사람 거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 혼자 막 몸달아 할 때 이웃에서 전부 본인들이 한 가지씩 할 수 있는 거 다 나눠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죠, 그런 게. 사진협회 회원들이 모여 살다 보니 수시로 만나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전시회에 선보일 사진도 함께 고르곤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손님 맞을 준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사진 하는 사람 말고도 집사람들이 또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주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평생의 본업을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쉴 나이지만 각자의 사진집을 펴낼 정도로 활발한 취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진의 소재들도 개성 만점입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단점을 크게 사진전을 하면서 발견한 거는 느끼지 못했고요. 각자 이제 사진전을 해도 각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각자가 좋아하는 그러한 사진을 갖고 전시를 하니까 서로 이제 개성이 뚜렷하고 존중돼야 될 부분들은 존중해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서로 의견 충돌이 있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원주택을 처음 지을 때부터 공동 텃밭을 만들었다는 예담촌 식구들. 도심의 아파트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 총 몇 평 정도 돼요? 200평 정도 되는데 네 집이서 50평씩 나눠가지고 지금 짓고 있어요. 네 고랑씩 각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문 농사꾼이 아니기에 농사 정보도 함께 나눠가며 텃밭을 일군다는데요. 저는 이 풀을 보면 절대로 가만 못 두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게 많이 크네.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형님 여기도 달리는 것 좀 봐요. 먹어도 돼. 맛있다. 다른 데 가서 단독으로 살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개성이 강하지만 서로 그 강한 개성을 존중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트러블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동생활이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그런 삶 중에 하나예요. 제주 많은 이웃사촌들이 모여 살다 보니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올 때면 예담촌에서 조촐한 예술 행사를 열기도 한다는군요. 이제 저희 부락 같은 경우에는 한 45개 되는 이제 농가, 완전히 농사짓는 주택, 저는 시골 마을로서 큰 차들이 오고 가고 이라는 동네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협소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애로점들이 서로 있었는데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유대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이제 이해하고 그러는 바람에 마을 일의 협조도 잘하시고 원만하게 현재로서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예술인들이 모여 산다고 지은 이름 예담촌도 마을 표지석에 새겨지고 예담촌의 일원으로 살면서 느껴온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책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이후에 수필 공부를 시작했어요. 수필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곳에 살면서 느끼는 사계절, 그리고 우리 이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제가 수필로 썼고,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출판을 한 그런 책입니다. 편리한 도심을 마다하고 시골로 들어와 노후를 보내는 이유 중 하나는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것. 10년 세월 정성 들여 가꾼 전원주택에서 마주하는 사계절은 그림 엽서의 풍경 그대로입니다. 푸른 녹음이 아름다운 곳이고요. 여름에도 굉장히 여기가 시내보다 한 3도 정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좋고 시원하고, 저희는 한여름에도 별로 이렇게 에어컨을 뭐 몇 번 틀지 않고도 한여름을 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고. 즉석 신앙송 가능하세요? 예담촌의 이야기를. 글쎄,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러한 곳이 과연 내 삶에 정수를 묻어줄 수 있는 곳, 그런 희망을 안고 있기에 이곳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고,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이 같이 녹아있기에 또 하루가 간다. 텃밭에서 딴 상추에 묵은지까지 집집마다 내놓은 음식들로 저녁상이 차려지고 예담촌의 소박한 저녁 만찬이 이어집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친척들 와도 다 도시에 사니까 어떤 이러한 농촌의 이런 낭만과 그리고 또 이러한 분위기를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도 가끔 뭐 놀러 오시면 뭐 방에 잘 안 들어오고 바깥에만 계시려고 그러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부러워해요. 은퇴 후 노년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이웃사촌들. 조금씩 양보하고 또 조금 더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10년 세월을 탈없이 지내왔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들을 한두 가지씩 이렇게 내와서 같이들 마시고 같이들 먹고, 그다음에 또 품평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내니까 전혀 거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예담촌에 어둠이 내리고 사진작가들의 긴밀한 회동이 시작됩니다. 머지않아 합동 사진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식지 않은 열정으로 노년의 목표를 향해 오늘도 의기투합 중입니다. 하여튼 우리 여기 사신 분들은 어쨌든 오래 건강하게 우리가 앞으로 재밌는 일을 만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즐거운 일을 만들어가는 건 최고일 것 같아. 다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다 끝마치는 그런 예담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계속 대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굴곡진 삶을 돌아나와 서로 울타리가 되어 의지하며 여생을 함께 보내고 있는 예담촌의 이웃사촌들. 그들의 선택이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사진을 취미로 하는 회원들이 10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고 네네네. 실행해 온 예담촌의 그 이웃 사촌들 만나봤는데 보니까 되게 멋진 노후를 그러니까요.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이렇게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일견 저런 푸른 삶이 또 뭐 굉장히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저희도 화면으로는 참 그렇긴 합니다만 거꾸로 시간을 좀 되돌려서 10년 전에 저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네.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뭐 내려가는 거 귀농 귀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자녀 교육 문제.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하고 사는 것도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시면서 해내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족만 이렇게 옮겨간 게 아니라 서로 그렇죠. 이렇게 함께 가서 네. 또 어우러지면서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들 현업에서 은퇴들도 하시고 자녀들도 장성해서 외주로 나가서 이렇게 사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네. 10년 전에 그 냈던 용기 덕분에 지금은 불안한 노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되시는데 좀 편안하게
함께 좀 맞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정답이다 이럴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네. 이렇게 노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선택지처럼 이런 경우도 있다. 참고하신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전원생활 잘 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잘 네. 봤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관련해서 생방송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깝게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을 네.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고종사촌, 2번 외사촌, 3번 이웃사촌, 4번 이종사촌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문제를 이렇게 좀 길게 풀었습니다만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예, 그냥 하나 고르시면 되겠고요. 네. 정말 사실 아무리 친척이라 그래도 뭐 가까이 있지 않고 얼굴 자주 보지 않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 맞아요. 지금 늘 얼굴 보면서 사는 내 이웃에 그런 거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네네.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 이웃입니다. 네네. 여러분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있으신지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네네. 지금은 네. 보고 싶은 이웃, 아, 예전에 있죠. 가까이 맞아, 있다가 맞아.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기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사실 이웃들끼리 맞아요. 뭐 사는 것도 같이 사고 애들도 뭐 같이 보내고 요즘은 이웃끼리 조금 많이 단절된 세상이 좀 네. 드는데 예전엔 또 그렇게 복잡복잡하면서 살았잖아요. 네네. 그때 추억의 어떤 이웃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네.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장인 정신으로 유명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100년 넘게 내려오는 가게들, 이른바 저기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노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네. 하다못해 붕어빵 가게도 붕어빵만 100년째 굽고 있는 그런 가게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100년 가게들이 사실은 일본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일본에는 무려 15,000곳이 넘는 100년을 가는 장수 가게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는 슬슬 이렇게 오래된 가게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각 지역마다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100년 가게를 선정해서 또 지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강원도의 100년 가게를 함께 만나볼 텐데요. 어떤 가게인지 지금부터 함께 구경 가보시죠. 수십 년 전통의 손맛을 이어갑니다. 맛없다 그러고 가시는 분은 없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맛과 정성으로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대를 이어가며 전통을 지켜온 집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타이틀 100년 가게를 찾아가 봅니다. 강원도 철원. 수십 년 전통의 손맛을 이어가고 있는 곳인데요. 100년 가게라고 해서 갔는데 60년 전통? 여기 100년 가게 아니에요? 100년 가게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래도록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점포 가운데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는 곳인데요. 오랜 세월 지키고 버텨온 뚝심 있는 열정을 인정받은 곳입니다.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음식인 막국수입니다. 60년 전 막국수 가게를 시작한 일대 주인장 고 손남이 어르신입니다. 그 뒤를 이은 김순호 사장님. 어머니가 하셨던 그대로 수십 년째 이어온 맛을 다시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굽은 날씨에도 줄을 잇는 손님들. 아마도 변하지 않은 그 맛 때문이겠죠? 어머니가 그 간장 그 장맛으로 간을 해야 깊은 맛이 있다고 항상 그러셨어요. 왜 편안하게 그냥 하시지 그러냐 그래도 그리고 사는 고추장은 하면은 너무 이제 그냥 달기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집에서 집고추장으로 저희가 그 고추장도 저희는 다 그냥 그 그 매실 고추장 뭐 그런 거를 다 담아서 해요. 늘 어머니께서 고집해온 것처럼 좋은 재료와 건강한 맛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맛과 정성은 딸과 사위에게도 이어져 가는데요.
대를 이어갈수록 세월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갑니다. 대학원 가기 전에는 솔직한 말로 이걸 언제 그만두지? 언제가 이거 그만둘 타이밍이지? 그런 생각만 많이 했었어요. 솔직한 말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뭐 외국 사례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뭐 프랑스나 뭐 이태리나 뭐 이제 뭐 일본 같은데 특히 그 조그만 학고방에서 뭐 7, 80년씩 그냥 뭐 100년씩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아들이 대기업의 뭐 상무래도 나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아들이 기꺼이 사표를 내고 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그 우동을 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잘 이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 귀한 거였구나. 근데 너무 쉽게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잘 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정성의 맛과 그런 어머니의 맛을 지켜온 딸의 노력이 더해져 점점 더 맛있어집니다. 요즘에 와서 점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면에서요? 맛이 이상하게 그전보다 더 맛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주 연속 며칠로 오네요. 고향 같은 집이라 그럴까. 그냥 철원에 가면 막국수집에는 꼭 가야 되는 집. 그런 집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추억이 있는 집. 그런 집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사장님의 미소가 아름다운 100년 가게입니다. 역시 강원도는 메밀과 인연이 깊은데요. 춘천의 또 다른 막국수집. 아버지의 고집과 유산을 이어가는 홍웅기 사장님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메밀의 순수한 맛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느껴지는 순메밀의 뚝심.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이제 고집인대로 저희 집은 순메밀로 하고 있고 지금도 춘천에서 순메밀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순메밀로 하면 면이 잘 안 되고 어쩌고 이렇게 말도 많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그 메밀 가루로 면을 뽑아가지고 하는 게 저희 집의 전통이자 그걸 이제 쭉 가업으로 삼아서 계속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가고 싶습니다. 순수한 메밀 막국수의 맛을 고집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금까지도 순도 100%의 순메밀 막국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춘천 막국수협의회를 통해 메밀도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질 좋은 국내산 메밀을 맛볼 수 있습니다. 메밀가루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100% 메밀의 맛. 쫄깃함은 덜하지만 부드럽고 구수한 메밀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메밀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직접 만든 메밀묵.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메밀 동동주까지. 저희 메밀 동동주는 쌀하고 메밀하고 같이 들어가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하고 저희 집의 이제 특성은 그 솔잎을 끓여가지고 솔잎 그걸 넣는다는 거. 네, 그래서 솔잎 향이 나는 메밀 동동주. 손님들의 입맛에 따라 좋고 싫음의 차이가 확실한 순메밀 막국수. 순메밀이라 생겨난 웃지 못할 일들도 많습니다. 먹고 얼굴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메밀 알레르기. 어머. 근데 수산 막국수집을 다 드셨는데 이거는 식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모시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다 메밀 알레르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계속 막국수를 먹었는데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막국수가 100%를 먹으니까 바로 이렇게. 그래서 주사 맞고 그러니까 싹 가라앉아가지고 저희 그때 진짜. 난 막국수 잘 안 먹는데요. 우리 예. 막국수 잘 안 드세요? 죽은 동상 예. 올케가 이 집이가 설거지했을 거야 아마. 아유 막국수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어요. 원래 여기 자주 많이, 오세요? 예. 아니 자주 안 하는데 2번 왔어요. 예. 3번 왔구나. 3번. 예. 정말 맛있으신가 봐요. 춘천 막국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춘천에도 막국수집이 오래된 집들이 많고 지금 좀 연로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협회에서도 좀 막국수 아카데미 과정 뭐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싶어서 제대로 된 전수자를 이렇게 양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홍보하고 이런 게 또 저희 막국수 협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또 저도 또 저희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서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국수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백년 가게입니다. 호수와 강이 많은 춘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맛. 세 번째 찾아간 백년 가게는 민물 매운탕입니다. 오래도록 사랑받는 매운탕의 비결은 뭐니 해도 싱싱한 물고기겠죠.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아 늘 싱싱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기를 죽은 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살아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해놓으면 맛있어요. 그 신선도가 좋고 장맛이 좋고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지. 죽은 고기나 냉동 고기는 저희는 잃지 않어요. 다 산 것만 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매운탕이 엄청 맛있어요. 평범한 비결이지만 그것을 지켜가기가 더 어려운 현실인데요. 3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맛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싱싱한 재료와 함께 재료의 맛을 살리는 비결은 바로 직접 담근 장맛입니다. 회를 찍어 먹는 초장용 고추장과 매운탕 끓일 때 넣는 고추장을 따로 담가 맛있게 숙성이 됐을 때 사용합니다. 야, 저절로 군침이 도는 쏘가리 매운탕. 진한 국물에 도톰한 살까지 제대로 입맛을 유혹하는데요. 하지만 한자리에서 30년 동안 이어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민물고기 특성상 조심해야 하는 일들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민물고기는 하여튼 그 회를 그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한 번씩 나와 여름이면 그렇게 되면은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 가다가 그게 한 번씩 오면은 한 2달, 3달 이렇게 겪어버리면 못 견뎌요. 그러다 보니까 민물 이 회 매운탕 집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한두 집씩.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2011년 갑자기 들이닥친 산사태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단골 손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60까지 하고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느 날 제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단골 손님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자기야, 어머 자기야 잘 있었어 그러면서 막 손을 흔들고 계단을 올라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를 저렇게 보고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 내가 왜 이거를 가게를 안 한다고 생각했지? 어머 이거는 여기가 내 놀이터구나. 만약에 자녀나 손주나 누구 한다면은 저는 이걸 하라 그러고 싶어요. 쉽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세 번째 백년 가게입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100년을 이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뚝심과 편리함에 기대지 않는 인내와 끈기. 꾸준한 손님들의 사랑이 있어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장인의 손맛. 그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의 맛이 아닐까요? 혼자서 이룰 수 없기에 더욱 값진 그 이름, 백년 가게.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맛을 지켜주신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봐요. 네, 자 우리나라의 백년 가게 될 만한 집들, 특히 이제 강원도의 백년 가게들을 함께 만나보셨는데 이렇게 오래가는 집들은 일단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맛이 그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맛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오셨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막국수 집도 제가 볼 때는 맛이 더 깊어진다는 거 보니까 진짜 나중에 정말 백년 가게로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고향 같은 집 언제나 그곳에 가면 꼭 한 번은
들러야 되는 집으로 그렇죠. 기억에 남고 싶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네. 100년 가게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랑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모든 자영업자분들도 힘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서 사촌 형제는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을 이르는 말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죠? 1번 고종사촌, 2번 외사촌, 3번 이웃사촌, 4번 이종사촌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실 뭐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이라도 뭐 이웃집하고도 막 뭐 얘기를 막 이렇게 뭐 맞아요. 빈번하게 교류를 하기도 참 네. 애매한 그런 시즌이 됐는데요. 자, 정답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네.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 이웃과 네. 관련된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보고 싶은 예전 이웃이라든지 지금 가까이 네네. 지내는 이웃 네, 함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사진 뭐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면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의상실을 이제 동네 사랑방으로 만들어서 기억에 아주, 남아요. 복잡복잡하게 재밌게 또 지내셨던 대구의 사연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구 사람인데 광주가 더 좋다고 했잖아요. 아, 맞다. 그렇죠. 기억에 그렇죠. 남습니다. 예.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네, 자, 그 전에 먼저 충남 홍성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하면 역시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한데요. 홍성에서는 특히 의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자랑스러운 요즘.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발자취를 쫓아 역사의 고장 충남 홍성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로 광복 7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의 고장 충남 홍성에서 독립을 외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러 갈 건데요.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홍성을 빛낸 위인,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죠. 백야 김저진 장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예. 김좌진 장군을 만나러 뵈러 왔는데 여기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것은요 1889년 아버지 안동 김씨 형규 씨, 어머니 한산이 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셔서 자는 명여, 호는 백야이신 김좌진 장군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김좌진 장군이 나고 자란 이곳은 1991년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터만 남아있던 곳에 안채와 문간채, 사랑채를 복원해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됐다는데요. 집안 곳곳 김좌진 장군의 얼과 혼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어떤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 저 글이 뭐예요? 중국 산시역 부근에 있는 금성 정미소에서 고려 공산당 청년당원 박상실이 흉탄을 맞고 91살로 순국하시며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이때에 내가 죽어야 하다니 그게 한스러워서 이렇게 마지막 비통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중동선의 안정이라는 일제와 세력 확장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김좌진 장군 암살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항일 독립투쟁을 하며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통한을 시에 담아 전했다는 김좌진 장군. 백야 김좌진 장군이 만주로 무장 독립투쟁을 하기 위하여 망명하실 때 압록강을 건너며 읊었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예. 적막한 달밤에 칼머리에 바람은 세찬데 칼끝에 찬 소리가 고국 생각을 돋구누나 삼천리 금수강산에 외놈이 웬 말인가 단장의 아픈 마음 쓸어버릴 길 없구나. 이 말씀하신 구절 하나하나가 나라를 잃은 그 슬픔과 고통스러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는 거죠. 생가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김좌진 장군의 치열했던 삶과 민족 사랑의 얼을 만날 수 있는 전시관도 있습니다. 바로 백야 기념관인데요. 이곳엔 김좌진 장군의 일대기는 물론
독립운동 당시에 쓰였던 유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억강부약이란 대장 깃발을 들고 다닐 정도로 강한 자는 억누르고 약한 자는 도와준다는 장군의 어린 시절부터 정신입니다. 재산 상속받은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토지를 다 나눠주시고 호명학교를 설립해서 신학문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20살 때부터 이제 서울 변두리에 사시면서 광복단에 입단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시죠. 독립투쟁 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를 이끌었던 청산리 대첩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는데요.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독립군이 일본의 정식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이룬 역사적인 사건이죠. 목숨을 바쳐 희생한 그 대가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을 빛낸 위인 그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홍성군 결성면을 찾았는데요. 고든 절개가 느껴지는 이곳은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1 독립선언을 이끈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지입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가 한용운 선생님 하면 님의 침묵으로 참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26살에 이제 출가를 하세요. 이제 백담사라는 곳으로 가셔서 이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시고 나서 그 뒤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다가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1919년도에 3.1 독립 만세 운동을 할 때 불교계의 대표로서 3.1 운동을 이끄신 분이죠, 대표적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애국, 애족, 애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만해 문학체험관. 그의 삶을 이해하고 굳은 절개와 애국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불교의 대중화와 독립운동 사상을 일깨우는 데 힘썼던 한용운 선생의 일대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오셨다가 이제 몸을 휴양을 차원에서 아마 다시 출가한 백담사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담사 위에 가면 오세암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쉬면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시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님의 침묵이라는 시고 3.1운동의 실패로 암울했던 1920년대 한용운 선생은 저항시 님의 침묵에서 님이 떠나버린 슬픔을 토로하면서도 빼앗긴 현실과 민족을 되찾으려는 끈질긴 극복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스님으로서 이제 니미를 표현할 때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 큰 범주 내에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조국의 독립도 생각했겠죠. 워낙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분이니까.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되었던 한용운 선생. 옥중투쟁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보석을 하지 말고 사식을 받지 말자는 일본인 검사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독립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있는데 피고는 금으로도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라고 일본인 판사가 물어봐요. 그렇다. 언제든지 그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몸이 없어지더라도 정신만은 영생토록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설사 내 몸은 죽더라도 내 영혼만은 살아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거죠. 특히 옥중에서도 일제 굴하지 않았던 한용운 선생의 독립정신은 암흑기를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한용운 스님의 정신이 또 주변 분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셨겠어요. 그렇죠. 그 스님 제자들이 이제 한용운 스님이 감옥에 가자 만드는 것이 조선불교 청년회고 그것이 현재 오늘날의 대한불교 청년회예요. 만당이라는 스님들만의 비밀 독립운동 조직체도 만들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만당은 만해 한용운에서 따온 거죠. 우리가 몰랐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그런 생가지와 문학체험관을 통해서 많은 걸 더 알게 되고 또 감사함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아마 힘이 되지 않을까요? 역사의 고장답게 홍성엔 아주 특별한 거리가 조성돼 있는데요. 이건 뭐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 독립의 의미와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독립운동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 보면 볼수록 유관순 열사 아니에요? 딩동댕
정답이에요. 깜짝이야. 이곳은 홍해공원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아 조성된 거리인데요. 3.1운동 등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충남의 대표 독립운동가 5인의 조형물을 건립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는 역사 명소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빨갛고 파랗고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조각상이 세워진 이곳은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태극의 길인데요. 이 꽃과 길을 활용해 태극 문양을 표현했고요. 그 중심에는 유관순 열사, 사방의 건곤감리 위치에는 김저진 장군, 이동영 선생, 윤봉길 의사, 한용운 선생의 조형물을 설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이 박사. 다음에 또 봐요. 100년 전 영광을 재현하듯 공원 곳곳에 자리한 동상들은 목숨 바쳐 독립을 외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과 굳은 절개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렇게 홍성을 빛낸 위인들을 만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는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오랜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홍성으로 떠나보세요.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투쟁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순국 열사들. 그들의 위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그 마음 담아 힘껏 외쳐봅니다. 대한민국 만세! 지난주 아줌들 잘 있었어. 아줌들 잘 있었어. 옷가게라고 해서 다 같은 옷가게가 아닙니다. 즉석에서 펼쳐지는 패션쇼에 반찬을 하나씩 챙겨와 함께 먹는 식사까지. 만나면 즐거운 우리 동네 사랑방을 소개합니다. 오늘도 한데 모여 계시네요. 제2회 덜풀 시 낭송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방 주인 미니 씨가 손님들에게 어울리는 시를 골라오면 서로 낭송하면서 대화를 하는 건데요. 노란 숲 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혹시 마음에 들어요, 언니? 가끔 남편이 이제 미울 때도 저 남자 아니고 다른 사람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한 사람하고 교류했으면 더 나았을까? 아니요, 언니 지금 길이 제일 좋아요. 욕심이 가시고 얘기하는데 다음 누가 하실까요? 꽃이 이쁜가요? 제가 이쁜가요? 짓궂은 신랑 장난치기를 꽃이 당신보다 더 예쁘구려. 큰일 났다. 오늘 밤은 꽃과 함께 주무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이란 거는 거짓말도 잘한대. 자기가 이쁘다기가 좋잖아요. 언니 근데 좀 시간 나게 좀 좋았을 거예요. 아니야. 꽃과 좋아요. 오늘은 꽃하고 살아봐 이래야지 언니야. 오늘 저녁에 꽃하고 살아. 그래. 너무 자랑했잖아. 아니 이제 꽃을 안 밀어줘. 내가 차지하고 자. 제가 차지하고 잘래요. 시를 읽으며 지나온 삶을 나누는 이들입니다. 한때는 많은 나를 당신 생각에 밤까지 세운 일도 없지 않지만 아직도 때마다는 당신 생각에 당신은 어찌 잊어버린 잘 썼어 나에 대해서. 울지 마세요. 이거 울지 마. 너 울지 마세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누가 떠오르셨어? 남편분이 떠오르셨나? 아무튼 그랬구나. 일찍 너무 먼저 가셨는가 봐. 일찍 가셨네. 지금 35년 됐어요. 25년. 35년. 너무 일찍 가셨다. 그렇게 먹었어.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키도 크고 좋은 사람은 미남이고 빨리 되래. 똑똑하고 이쁘고. 근데 우리 이모님은 마음이 남아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글씨를 이모님한테 드렸어요. 어찌들 싫어. 진짜 알맞게 잘했냐. 옷 만드는 재주는 물론 마음을 만지는 솜씨까지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는 미니 씨의 사랑방입니다. 힐링도 된 것 같고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거는 내가 살아온 샴이야. 고단했던 삶을 마음껏 풀어놓습니다. 내일 모레가 5월 8일인데 선물 준비했어요. 이모님께 선물 드릴게요. 과연 어떤 선물일까요?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이거 다 준비됐냐? 나 힘들었어 언니. 우리 언니 이거 드릴게요. 내용은 이따 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이 참 많은 미니 씨의 마음 따뜻해지는 선물입니다. 함께하는 지금이 청춘이죠. 내 뱃살 어떡해? 어라? 이건 드레스 아닌가요? 결혼할 때 38년 전 생각나는데요. 반짝이는 티아라도 쓰고 곱게 화장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올해 해갑이 됐는데 이제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기념으로 이렇게 여기 동생이 저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웨딩 이벤트가 생일 기념으로 제가 우리 단골 손님한테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니가 한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시절 수줍은 새색시 같습니다. 네, 스마일. 친구가 부잣집으로 시집 가시나 봐요. 네, 그러게요. 언니 스마일. 제가 제일 예쁜 사진을 서너 장 골라서 언니한테 드릴 거예요. 생일 선물로. 사진 나왔다. 이모님들 오늘 사진 나왔어요. 나 같은 거. 그러니까 예쁘다. 자, 왜 이래 이모님? 아니, 자기 것인지 닮아야 정상이지. 멋있다. 오늘 너무 예쁘다, 언니. 얼른 이렇게 해. 젊게 나왔어. 특징이 미소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특징을 살려서 보정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사진도 무료로 인화해 주시는데요. 미니 씨네 사랑방 손님들은 다들 마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사랑방을 촬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카메라 그렇게 정리하지? 나 4일 동안 혼자 했다니까. 이들의 복작복작하고 한데 모여 사는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영화 속 주인공들을 모시고 상영회를 하는 날. 손녀 같은 감독을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어머니가 되게 재밌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들어봤을 때 리마인드 할머님들의 리마인드 웨딩을 해드린다고 하는데 그 공간이 옷가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영화 안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노년의 어떤 활력을 담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사랑방의 모습이 어떻게 담겼을지 기대되는데요. 딸인 같구만. 딸이 했구만. 영화에 나온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재밌습니다. 엄마들 마음에 아주 쏙 들었는데요. 어머니, 찍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으셨잖아요. 저 진영이도 잘 보이고. 너무 잘 찍었어. 아이고, 무슨 뭘 말씀을. 있었네. 너무 고생했어요. 나보다 우리 이모님도 흥겨워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소중하고 행복한 선물입니다.
오메 내가 저렇게 돼버렸을까 막 그 생각이 들어간 거야. 그럴 때로 내가 맨날 아이고 배 배기 싫다고 지압으로 다 지압으로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민이가 또 본 게 민이가 눈물 나오게 나도 또 눈물 나오고. 너무 좋아.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행복하네. 그러지. 돈 나도 못 사지. 돈 번 거하고 똑같지 지금. 네, 아니 좋아요. 오늘 이 순간도 어머니한테 어떤 징하게 입힌 순간이 되지 않았나, 어머니 인생에서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나라는 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많은 관객을 만나는 것보다도 출연해주신 분들이 행복해하셔서 가장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마지막으로 가는 이모까지 배웅하면 이제 미니 씨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 조금은 고되지만 그래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사랑방 주인입니다. 아주 좋은 행복한 공간이. 어머니 잘 챙겨주지. 또 여기 오면은 언니들이 많지. 그러니까 좋아. 문화공간도 해도 되지요. 여가 지금 처음이에요. 시도 처음이고 저게 제가 아까 실수를 해서 눈물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아프다 그러면 아 이모 여기 좀 물러줄게 저기 좀 물러줄게 막 이러면서 해. 개교를 떨었어. 그러면 마음이 그냥 아픈 것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아. 내가 정말로 아주 좋은 아지트요. 내가. 가면은 누구누구 있을 거다 이 생각하고 또 오게 돼. 그럼 와서 보면은 또 만나면은 또 즐겁고 웃고 그러고 하니까는 우리한테도 좋은 것 같아. 건강에도 엔돌핀이 확 솟아나고 좋은 것 같아. 함께라서 즐겁고 정겨운 우리 동네 사랑방.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네,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정말 평범한 의상실은 아닙니다. 네. 정을 나누는 사랑방이기도 하고 시가 있는 문화 공간이기도 하고 게다가 인생의 희로애락을 풀어낼 수 있는 상담소이기도 하고 두루두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또 리마인드 웨딩까지 그러니까요. 이런 거 준비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아무튼 저희도 구경 잘했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또 평범한 홈트가 아니죠. 이 시대의 찐 홈트 우리 표선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허리가 약해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밴드를 이용한 롤다운 롤업 복부 강화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발바닥에다가 위치해서 걸어주실게요.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그대로 아래쪽 허리부터 둥글게 말아서 내려갈 건데 반만 내려간 상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안으로 쏙 넣어서 등을 둥글게 말아서 올라오며 허리를 펴주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며 아래쪽 허리부터 둥글게 말아서 내려갔다가 다시 복부의 힘으로 척추 마디마디를 떼어내며 등을 둥글게 말아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반만 롤다운 롤업을 반복해 주시고요. 동작을 하면서 발목은 계속 몸쪽으로 당겨서 동작을 해주시고요. 턱과 쇄골 사이에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을 계속 유지하며 턱을 너무 과하게 당기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복부 힘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동작하면서 복부에 힘이 풀려 쿵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실게요. 내쉬면서 복부를 긴장하고 아래쪽 허리부터 둥글게 말아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반만 내려가 주실 거예요. 귀 어깨는 멀어질 수 있도록 쇄골을 옆으로 늘려줬다가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며 배꼽을 안으로 넣고 골반 위로 척추를 쌓아서 허리를 펴줍니다. 우리 이렇게 동작을 반만 해도 괜찮고 좀 더 가능하신 분은 끝까지 내려갔다 올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몸을 뒤로 기울이며 천천히 아래쪽 허리부터 둥글게 말아서 내려가 머리 마지막.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들어서 그 다음에 가슴,
아래쪽 허리가 떨어지면 올라오고 허리를 펴주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 허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머리가 내려갈 수 있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 후 배꼽, 복부의 힘으로 척추 마디마디를 떼어내며 올라오고요. 이 동작 15번씩 세트 반복해 주십니다. 네. 표선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도 말을 편안하게 그러니까요. 하시죠. 너무 놀라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선생님이죠. 그렇군요. 네. 쇼쌤의 1분 홈트였고요.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서로 이웃을 살면서 정이 들어서 사촌 형제는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을 이르는 말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3번. 정답 3번 이웃 사촌이었고요. 네, 두 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2458님 그리고 4795님 축하드립니다. 네, 2458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결혼과 동시에 낯선 곳으로 이사 와서 힘들 때 따뜻하게 맞아준 선영, 경진이 그리고 향이 언니 네. 너무너무 고마워하셨어요.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나. 세 분이 예. 거의 친구처럼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네. 아까 봤던 그 의상시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795님께서는 저희는 아이가 셋인데 한 번도 아래층에서 올라오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조용한 편은 아닌데 정말 감사하죠 하시면서 저희 이웃사촌 정말 잘 만난 거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층간소음 때문에 사실 맞아요.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은데 이렇게 서로 좀 배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생방송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은 그 육아 관련해서도 아빠들도 워낙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습니다만 네. 여전히 초보 아빠라면 아이들하고는 도대체 뭘 해줘야 되는지, 뭘 하면서 놀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충청북도와 또 인구보건협회 충북지회가 육아에 참여할 100인의 아빠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한 번씩 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 등 다양한 육아 과제를 줍니다. 네.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함께 공유를 하면서 또 이렇게 육아의 세계로 입문하게 되는데요. 네네. 월간 베스트 아빠로 선정이 되면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60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3살에서 7살까지의 자녀를 둔 돈에 누구든 아빠라면 누구든 다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또 총 100명 여기서 100인의 아빠단이니까요. 혹시 잘 몰라서 아직까지 도전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00인의 아빠단 혹은 맘맘맘 충북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 마이맨션에서는요 지중해 풍 정원을 품은 가든 디자이너 집 소개하고요. 네. 건강한 뷰티에서는 담낭 용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여름이라 점점 더 더워집니다. 코로나19도 일구지만 폭염에도 건강하게 좀 대비하시면서 맞아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운 우유 한 잔 조금 타버린 식빵 이렇게 작은 행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제네서